네, 이번에도 일방법 평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를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활어를 CFR이죠. 이거는 C는 코스트, 비용하고 F는 이제 프레이트를 해서 인도 조건이죠. 보험만 빠졌습니다. 보험은 자기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수입하면서 수출항 성적 지점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해상 운송 중 태풍으로 인하여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품질 저하돼서 수출자 협상에 의해서 거래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게 이번 사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리자는 수입자의 통관 서비스를 대행하는 관세사로서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활어가 수입신고 이전에 손상되어 수입신고된 경우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 조건을 CFR 통영항을 조건으로 해서 활여의 종류별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량 조건은 통영항 도착 후 검증된 수량으로 지급한다. 수출자는 동계약에 따라 자신의 해상 운임 부담 조건으로 정상 품질의 활어를 수출항에 이상하게 선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박회사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운송기간이 지연되어 수입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입자는 선적기간 지연으로 활어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인수를 거절하자 수출자가 품질 저하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額을 인하하였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즉 어떤 포인트냐면 활어를 CFR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항 선적 시점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해상 운송 중 태풍으로 인하여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어 수출자와 협상에 의해서 거래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본건의 경우 산물인 활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량이 과부족과 변질 손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계약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수량 과부족에 대해서는 거래 조건이 계약서상 카고 립스 국내 도착 후 하역량만큼 지불하는 조건이므로 도착 수량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과세 가격을 기초로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품질 조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그 증거 서류로서 거래 단가가 변경된 세일즈 컨트랙트와 송품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세일즈 컨트랙트 계약서와 송품장의 계약일은 모두 2004년 10월 11일 같은 날짜에 발행되면서 단지 활여의 종류별로 거래 단가를 변경하고 농어는 키로당 4.5불에서 예를 들어서 1.5불, 1.8불 그래서 당초 계약 금액을 7만 불에서 7만 1,850불에서 49,740불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CFR 도착 무역 조건에서는 품질 조건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 조정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송 지연에 따른 상품의 품질 저하 등은
보험 문제죠. 손해배상의 청구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세관장이 태풍 등 해상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 물품의 품질이 저하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즉 관세 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변질 또는 손상 물품의 과세 가격을 적용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변질 손상된 화로의 과세 가격은 관세법 31조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내지 35조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 가격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세법 35조에 의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공인 조사 기관의 조사 가격 등 변질 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참고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CFR 거래 조건은 거래 상품의 위험 및 소유권이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항의 본선에 인도하는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거래 계약상 품질 조건에 대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상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품질 문제로 수입항 도착 후 하루의 단가를 인하 조정한 거래 가격은 과세 가격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수입 물품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품질이 변질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질 손상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조사기관의 조사 가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수입 물품의 가치 간소분을 감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법원 경매에서 취득한 해체형 선박을 낙찰받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자, 일반형입니다. 업종은 514971 이렇게 업종 분류 이렇게 하고 있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입니다. 자, 선박은 카사트카 스틸 플레이트 어류 운반선인데 총톤수 146톤입니다. 선명은 뭐 카사트카 이렇게 돼 있고 납세자는 이렇게 돼 있고, 최초 매각길 여기서 보면 이게 최초 매각길의 최저 매각 가격은 법원 감정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만 1000만 억에서 1억 2700이 되겠는데, 낙찰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00만 원. 굉장히 낙찰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매각길은 2006년 낙찰이 됐고, 이 낙찰이 된 걸 가지고 수입 신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 떨어진 이유가 4번이 유찰이 됐군요. 4번이 유찰이 되니까 반, 하프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로 취득한 선박을 해체형 선박, 이거 나중에 사실 이거는 해체를 해서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부분품을 갖다 쓰기 위한 것이 용도지, 운행 용도는 아닌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낙찰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신고한 바 세관에서 과세 가격 산정 방법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선박을 해체형 선박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6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합리적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 관세법 35조는 30조 1방법이죠. 내지 31조 2방법, 32조 3방법, 34조 4방법, 34조 5방법, 1, 2, 3, 4 안 되니까 이 6방법이 온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30조 내지 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1항은 수입품의 관세 가격이 1조에서 6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 가격은 이 협정 및 가트 이거 그 WTO죠. WTO의 일반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수입국 내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선박을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 신고하면 세관이 감독하에 고철화 작업을 거쳐서 수입 신고 수리 시에는 반드시 고철 상태로 통관한다는 점. 동일 물품에 대해서도 감정 방법에 따라 감정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관세 평가 목적에 맞추어서 감정한 그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안의 경우 수입 신고 당시 재평가한 감정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이른바 합리적인 방법을 정한 관세법 제35조 입법 취지와 본 협정 및 이 WTO 원칙과 일반 규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 내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의 규정과 부합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당시 재감정한 가격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입신고 당시 이 수입신고에서 이거 할 때, 왜냐면 수입신고할 때의 성상과 종류에 따라 관세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때 이 재감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거 감정은 처음에 이거 나왔으면 낙찰이 이거 됐지만 여기서 요 수입신고 시에 재감정을 해서 이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